자, 8장 1절 시작하겠습니다. 8장 1절 수열인데요. 수열. 영어로는 시퀀스라고 합니다. 우리 때는 전부 다 교재가 영어라서 영어로 배웠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가르쳐야 되니까 한국어 교재를 많이 씁니다. 우리 학과에서 영어 교재를 쓰는 교수님은 거의 없습니다. 자, 수열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수열은 이렇게 생각하죠? AN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수열의 엄밀한 정의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냐? F라는 함수인데 자연수에 집합해서 실수로 가는 함수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연수 n을 넣으면 fn이 숫자겠죠, 그죠? 걔를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수열은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로 생각하십니다. 만약 얘가 복소수가 된다? 그럼 복소수열이 되고, 예를 들면 여기가 평면이 된다? 그럼 점열이 되는 거고, 이 치역을 바꿔가면서 수열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상에 가면 이런 거 개념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참조 삼아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이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죠? 고등학교 때는 n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이 숫자가 가까이 0으로 간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사실은 얘도 극한과 마찬가지로 입델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입델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입델로 정의를 한다면 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그죠?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자연수 n이 얘가 자연수인데요. 자연수. 그래가지고 얘가 뭘 만족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an 빼기 알파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입실론이 알파까지 거리죠, 그죠? 그죠? 그 알파를 중심으로 알파 플러스 입실론,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인 거예요. 요 사이에 n보다 어떤 자연수 그거보다 큰 숫자는 다 그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입실론이 2분의 1이면 예를 들면 100 이상의 A 100부터 101 쭉은 다 그 안쪽에. 그죠? 그럼 얘가 점점 작아지면 그 안으로 자꾸 모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해야 우리가 수열의 수렴성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극한의 합공식처럼 수열의 합공식도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극한의 합공식. 그러면 또 하나 이런 것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간다. 이런 거를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아니라 정의죠. 정의는 어떻게 되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숫자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커져야 되니까 얘의 정의는 모든 m, 양수 m에 대해서 존재하는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걔가 또 뭘 만족하냐? n이 m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은 m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m이 100점 잡아봤다고 쳐볼까요? 100점 잡았으면 이게 100이면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얘가 뭐 한 10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A10, A11, 그 이상은 전부 다 100보다 큰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얘가 많이 되면 여기 자연수가 있는데 그 자연수보다 큰 숫자는 만보다 다 큰 거야. 그럼 얘 10만, 100만, 1000만을 잡아도 전부 다 계속 위쪽으로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개념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맛보기니까 우리가 똑같이 함수의 극한에서 입대를 적용했던 것처럼 여기는 입실론 델타가 안 되는 거죠. x가 a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연수니까 어떤 자연수보다 커지는 숫자들은 다 그 가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약간 비틀리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증명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낼 테니까 참조 삼아 봐주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무슨 알아야 될 사실이 있냐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자, 볼까요? 첫 번째,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라는 것, 사실은 이거하고 동치겠죠? 직관적으로 an의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는 거하고 동치겠죠? 네, 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는 뭐냐?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성은 극한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0으로 수렴할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분의 1이면 2분의 1의 n성은 다 0으로 수렴하죠. r이 1일 때는 1의 n성이니까 1로 수렴하겠죠. r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n성이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이런 걸 진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r이 1보다 클 때는 2분의 2의 n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쭉 증가하잖아요. 그죠? 무한대로 갑니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의 n승이면 제곱하면 4, 3승하면 마이너스 8, 그죠? 4승하면 16? 네, 이렇게 되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걸 진동 발산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에는 이런 건 수렴하지 않으면, 여기는 수렴의 영역, 이쪽은 그냥 무조건 발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산.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이 더 필요한데요. 뭐냐면 AN이 정가수열이다. 정가한다. 정가수열이다. 이런 건 뭐가 됐냐면 AN 플러스 1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AN보다 커지는 겁니다.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감소수열은 어떻게 하면 되겠까요? 감소수열은 얘가 부동호가 반대로 되면 되겠죠. 작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정가수열과 감소수열을 단조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건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배우시고 돼요. 그 다음에 AN 얘가 유계수열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유계수열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존재하는 자연수 R이 있습니다. 실수 R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모든 n에 대해서 an의 절대값이 r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an이라는 숫자가 크면 r, 작으면 마이너스 r,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더 커질 수 없다는 거죠. 유계수열. 그러면 이제 정리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정리냐 하면 간단하게는 an이 정가이고 유계예요. 정가수열이고 유계수열이에요. 그러면 an은 수렴한다. 이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할 수 있는데 증명을 좀 엄밀하게 해야 되니까 해석하기 위해서 해보시고요. 그럼 이걸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수직선을 이렇게 꺼놓고 A1이 여기 있다고 해볼까요? 그럼 A2는 어디 있겠죠? 얘보다 커져야 되겠죠? 그럼 위쪽으로 A2를 잡게. 근데 이게 점점 A3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유계수열이잖아, 그죠? 그러면 R이 있어서 예를 들면 6보단 작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얘가 자꾸 올라가다가 뭐 계속 진짜 최대한 많이 올라가 봤자 요 근처에 모일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숫자, 그거보다 더 커지지 않는 숫자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겠죠, 직관상으로. 그러면 요 개념을 그대로 하면 얘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로 바꿔둬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밑에는 마이너스 R이 버티고 서 있으니까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더 밑으로 못 넘어가서 어느 숫자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